먼저 일관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 몇 가지를 좀 보자면은 이제 타당성과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건전성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죠. 건전성, 그 올바른 논증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건전한 논증을 말하는 건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타당한 논증은 전제가 참인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 정도가 되는 거고, 건전성은 타당한 논증이면서 전제가 참인 그런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논증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거짓인 그런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일관성과 타당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치를 할 수는 있는데 구별이 됩니다. 타당하지만 비일관적인, 일관적이지 않은 논증의 집합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일관적이지만 타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부당한,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지만 일관적인 문장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다 구별이 되는 개념들이다 라는 것만 좀 기본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관되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서로 모순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 책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펭수는 귀엽지만 귀엽지 않다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귀여우면서 귀엽지 않다고 하니까 둘 다 이제 동시에 참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통 모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참이 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펭수는 귀엽지만 무섭다라는 건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좀 나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귀엽다와 무섭다가 이제 서로 모순적인 개념이 아니냐. 귀엽다라는 개념은 보통 약한 대상을 귀엽다라고 하는 거고, 약한 대상이 무섭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하면서 무섭다라는 거는 이제 그 모순적이다, 참이 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귀엽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한다든가 무섭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해한다면은 뭐 모순이라고 여기기보다는 뭐 일관적이라고도 여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상 언어를 보실 때는 문장을 좀 그 표현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 수업에서 볼 거는 일관되다가 어떤 의미냐, 특히 모순을 중심으로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 P와 Q가 서로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P가 참일 때 반드시 Q는 거짓이고, Q가 거짓일 때 반드시 Q는 참이다. 그러니까 P와 Q가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P와 Q가 같은 진리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모순이라고 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참고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나온 거는 모순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걸로는 이제 진리값, 참과 거짓값으로 모순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문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시멘틱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모순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신텍스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모순을 또 규정하기도 합니다. P이고 P가 거짓이다 라는 어떠한 종류의 문장 형식이든 간에 그걸 다 이 문장의 형식의 이름 자체를 그냥 모순이라고 부르는 케이스도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로 모순이다를 한번 보시면은 X이지만 Y는 거짓이다 라는 표현과 X는 거짓이거나 Y라는 표현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X이고 Y는 거짓이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되겠고, 옆에 있는 거는 X는 거짓이거나 Y니까 X이거나 Y가 되겠네요.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보는 건데, 이 문장의 진리표를 그려보니까 거짓, 참, 거짓, 거짓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문장의 진리표는 참, 거짓, 참, 참 이렇게 나오는 건데, 두 진리값을 보니까 여기가 거짓이 되면 참이 되고, 참이 되면 거짓 되고, 거짓이면 참, 거짓이면 참, 이렇게 진리값이 둘 다 참이 되거나 둘 다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여기는 없는 거죠. 이런 게 없는 경우에 서로 모순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다라는 거는 모순이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두 문장 P와 Q가 서로 일관된다라는 거는 P와 Q가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거짓이 될 수 있다 이건 아니고요.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는 게 서로 일관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를 또 읽어보시면 P와 Q가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는
P와 Q가 둘 다 참이 될 수 없다. 일관되지 않다. 그렇죠. 그 모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고, 일관되다라는 거는 여기 참이 되느냐, 둘 다 참이 되느냐, 참이 되지 않느냐라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문장, 그 두 문장 간의 관계만 이렇게 일관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일관성이라는 거는 어떤 문장들의 집합을 보기 때문에 두 문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문장, A, B, C, D 여러 가지 이런 여러 문장들을 다 고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의 묶음, 문장들의 집합이 일관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문장이 참인 그런 케이스가 하나 이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일관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여기 있는 문장이 전부 다 참인 그런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일관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보통 일관성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시면 x이고 y다, 그리고 x이면 y다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둘 다 참인 케이스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일관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밑에 케이스를 보시면은 둘 다 참인 케이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일관되지 않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다음 세 문장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일관되지 않는지를 진리표를 만들어 따지고자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단순화 시켜가지고 적어 보도록 해볼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가 확립되지만, 하지만이니까 A 이거고요. 기업들 사이에 양극화는 해소되지 않는다 하니까 B가 거짓이다 가 기억이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자리가 없네요. 이걸 기억으로 우선 옆으로 이렇게 빼놓을게요. 니은은 A가 거짓이면 기업들 사이에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 B가 거짓이다 가 되고, 디귿은 여기 적을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거래가 확립되지 않거나 A가 거짓이거나 기업들 사이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다니까 B가 거짓이다 가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칸이 작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B, A가 거짓이면 B가 거짓이다 뭐 이런 거. D는 A가 거짓이거나 B가 거짓이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A and not B 같은 경우엔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무조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 될 거고, 이거는 참이 될 거고, 요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그려보시면은 이면 문장이잖아요. 이면 문장.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거짓이면은 그냥 거짓이 된다고 했죠. 그냥 참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참이고 뒷말이 거짓이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겠네요. 거짓이 되는 거고, 참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또 참이 되는 거고요. 이거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다 참이라고 했죠. 근데 참으로 이거는 거짓이 되는 거니까 이 문장은 거짓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니까 참, 거짓, 여긴 거짓이니까 이건 참이고, 남은 부분은 다 참이 되겠네요. 참. 이렇게 보시면은 5번에 1번 보면 기억과 니은은 서로 일관되는가, 둘 다 참인 케이스가 있으면 일관되는 거죠. 그래서 있으니까 일관되고, 그리고 기억과 디귿은 서로 일관되는가, 둘 다 참인 케이스가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일관되고요. 그리고 3번 니은과 디귿은 서로 일관되는가, 여기 있죠. 여기 뭐 기억, 니은, 디귿에 다 참인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안 보이네요. 니은과 디귿은 서로 일관되는가, 그거죠. 여기도 일관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전부 다 일관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4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당하다라는 게 나오는데, 부당하다라는 거는 타당하다, 부당하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마땅하다가 타당하다는 뜻이고, 부당하다는 이제 못마땅하다. 이게 우리 책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두복의 책에서 쓰고 있는 용어인데, 다른 논리학 책을 보면은 타당하다, 부당하다가 일반적인 번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슬라이드에서는 타당하다, 부당하다를 좀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연역 논증에서 타당한 논증과 부당한 논증으로 나뉘고,
연역 논증 말고 이제 아마도 논증이라고 귀납 논증에서는 강한 논증과 약한 논증이 있는데, 귀납 논증에서는 보통 약한 논증이 이제 부당한 논증 혹은 이제 올바르지 않은 논증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한 논증이 귀납 논증에서도 꼭 뭐 잘못된 논증이다, 보통은 잘못된 논증으로 여길 텐데 항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 한 그 정도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연역 논증 중에서 올바른 논증이 이제 타당한 논증인데, 타당한 논증 중에서도 이제 건전한 논증을 가장 올바른 논증으로 좀 여기는 거죠. 건전한 논증이라는 거는 타당하면서도 전제가 모두 참인, 보통 뭐 실제로 참인 아니면 모든 경우에 참인 뭐 그렇게 여기는데, 건전한 논증은 어쨌든 전제가 이제 참인 케이스다. 모든 타당한 논증의 전제가 다 참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타당한 논증 안에는 건전한 논증과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못한 논증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될까요? 타당하지 않다라는 게 되는 거잖아요. 중간고사 전에 나왔던 강의 영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첫 부분에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전제가 참이 아닌 거짓인 경우에도 타당한 논증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결론이 반드시 참인 경우에도 타당한 논증, 그 전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타당한 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제가 반드시 참, 이거 논리적 참이었죠. 논리적 참, 항진 문장 뭐 그런 거, 전제가 반드시 참이거나 논리적 참, 항진 문장인 경우 결론이 반드시 전제가 반드시 참이 아니라 거짓이죠. 거짓, 논리적 거짓, 그리고 결론이 반드시 참, 논리적 참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 타당한 논증이 돼버린다. 이것이거나 아니면은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인 그런 케이스도 이거나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x이거나 y, x는 거짓이다, 따라서 y라고 하는 게 되는데, 전제들이 참인 케이스가 요거밖에 없죠. 이런 케이스의 결론이 참이니까 이 경우에는 타당한 게 되겠고요. x이거나 y, x 따라서 y는 거짓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제가 참인 케이스들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인데, 여기는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연습 문제로 가시면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진리표를 만들어 따지고자 한다. 먼저 두 전제들과 결론의 진리표를 만든 뒤 다음 물음에 따라 차례대로 답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전제가 이거죠. x이면 y, 이면 y, x가 거짓이다, y는 거짓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거참이 될 거고, x가 거짓이다는 참이 되겠죠. 그리고 이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참이고 이미 아시니까 참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 그래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보시려면은 전제들이 모두 참인 케이스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참인데 여기는 거짓이네요. 거짓이 있으니까 x면 y, x가 거짓, 그렇죠? 여기 거짓이 있으니까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인 세 개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뭔가 하면 W3와 W4라고 보시면 되고,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인 세 개에서 결론 또한 참인가 아니요 이고, 두 전제들이 모두 참이지만 결론이 거짓인 경우가 있는가,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제 부당하다, 논증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44절을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44절이 못마땅하다 였고요. 45절에 형식 오류가 나오는 건데, 44절에 못마땅하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논증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형식 오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형식을 논증으로 봤을 때 전제가 참이면서 결론이 거짓인 차례가 있으면은 그거는 부당한 논증이 되고 형식 오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거 넣기로 x로부터 뭐 y가 없는데 x이고 y를 한다든가, 이거나 없애를 x이거나 y에 x밖에 없는데 x는 거짓이다. 이게 뭐 배타적 선언에서는 뭐 올바른 게 되겠지만, 우리는 포괄적 선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이거나 없애가 되고, 잘못된 이면 없애 같은 경우도
앞말을 부정해가지고 뒷말을 부정하는 케이스, 잘못된 뒤로이면 없애는 뒷말을 긍정해서 앞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잘못된 이면 있기는 x이면 y, y면 z에서 원래 여기 x라는 가정이 필요한 건데 그게 아예 없는 것처럼 결론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 문제로 바로 넘어가면은 다음 논증은 타당하거나 부당하다. 부당한 논증은 적어도 하나의 형식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이거 넣기, 이거 없애기 이런 예시들 중에 하나를 찾고 타당한 논증은 이제 타당하다라는 걸로 타로 적으시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와 관련된 문제는 기말고사에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기말고사에도 이제 타당한 케이스를 포함하도록 할 텐데 웬만하면은 이제 부당한 논증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어떠한 그 형식 오류를 저질렀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1번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만약 효린이 이번에도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는다면 A이면 그의 어머니는 자동차를 사줄 것이다. B. 효린은 최근 자동차를 어머니에게 선물 받았다. 문장이 다르니까 이건 그냥 C라고 하시고요. 따라서 효린은 이번에도 최우수 성적 장학금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나왔는데 사실 A라고 하기가 힘들죠. A라고 하기가 힘들고 A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와 D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뭐 B와 A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게 되겠죠. 이 B, A로 봐야 되겠네요. 이 문장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문장을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의도하는 거는 이런 형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식인 것 같고 이거를 한다면은 잘못된 뒤로이면 없애가 되겠네요. 잘못된 뒤로이면 없애. 잘못된 뒤로이면 없애가 돼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넘어가면은 ADHD는 주의력 결핍되는 장애인데 아동 및 성인 모두에게 있을 수 있다. A. ADHD는 약물만으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거나 이거는 B가 거짓이거나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C. 이걸 A이고 C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ADHD가 주의력 결핍되는 장애라면 이것은 산만한 행동들을 수반한다. D. 따라서 ADHD는 산만한 행동들을 수반하며 D이고 약물만으로 치료가 된다. B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A이고 C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면 없애 하시면 D가 이제 나올 수 있고 D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이고 문장이니까 B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C고 B에서 이걸로 B가 아니다 라는 거를 이끌어서 B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를 이끌어서 B를 얻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잘못된 이거나 없애를 했다고 봐야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이 좀 애매한 게 있기는 한데 45회 연습 문제 가니까 4번 답도 잘못된 이거나 없애로 나와 있고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중세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고네요. A이고 르네상스 이후 뉴턴 물리학으로 대체되었다. B.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중세학문에 깊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A가 거짓이면 그것은 과학혁명 시대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을 리가 없다. C가 거짓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과학혁명의 시대까지 깊은 영향을 끼쳤다면 C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다. D.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D가 되는데 A가 거짓이면 C가 거짓, C이면 A가 되겠네요. C이면 A. 이 문장은 C이면 A로 보실 수가 있고 C면 A, C면 D고요. 그래서 따라서 앞에 이건 아무래도 이거 같네요. 이거 없애를 내가지고 A가 거짓이다를 부정해서 C가 거짓인 것이 거짓이다를 얻으니까 C이다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면 없애가지고 D를 넣는 식으로 논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면 잘못된 이면 없애가 되겠네요. 없애가 되겠네요. 잘못된 이면 없애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수영이 논리 능력을 키운다면 A이면
그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B.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수영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한다면 B이면 그는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힘을 가질 수 있다. C. 수영이 착실한 대학생이라면 D겠죠? 이면 그는 논리 사고력을 이미 키웠다. E. 따라서 수영은 사회의 변화를 이끌 힘을 가질 수 있다. C가 되겠네요. A면 B, B면 C니까 이면 있게 하면 A면 C가 나오고 뭘 하나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수영이 착실한 대학생이라면 그는 논리 사고력을 이미 키웠다. 아마도 이게 문장이 다른데 의도를 따라가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면 D면 A고 A면 B고 B면 C니까 D면 C이다. 이면 있게 해가지고 이게 나올 텐데 D라는 가정 없이 그냥 C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면 있기가 되겠습니다. 있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참됨과 타당함에 대한 게 이제 논증에서 이 책에서 의도하고 있는 거는 46절인데 의도하고 있는 거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값을 전제와 결론을 부여해 논증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구별했는데 이번 절에서는 참값만으로 일상적인 논증의 타당함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 개념 자체가 전제가 참인 모든 경우에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 아니면은 결론이 참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로 타당성 규정을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좀 거친 게 됩니다. 그 모든 경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모든 경우라는 표현인데 도대체 그 경우가 뭐냐? 경우라는 거를 이제 보통은 우리 책에서는 가능세계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고 모형론이라는 분야에서는 모든 모형에서라는 그런 케이스도 쓰고 있는데 그 모든 모형이라는 거는 보통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지는데 어떤 그 해석을 준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대수적인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그 참이게 만드는 어떤 뭐 X가 펭귄이다 라는 이 표현이 있으면은 뭐 이 X에 들어가는 그 대상이 뭐냐 뭐 펭수도 들어갈 거고 마다가스카르의 펭귄도 들어갈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대상들의 집합을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집합들이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이 문장이 참이 된다라고 참이 되게 하는 거를 어떤 참이 되게 하는 그런 뭐 함수적인 관계를 줘서 그런 걸 보통 해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해석에 이 문장을 참이게 만드는 그 대상들의 집합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해석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모형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 이 경우를 좀 설명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참과 거짓 값으로만 해석을 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다면은 진리값을 참 거짓 이외에 다른 뭐 양쪽 값이라든가 뭐 진리값이 참 거짓 이외에 뭐 네 가지가 있다든가 무한히 많다든가 아니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케이스 그런 거를 퍼지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퍼지 로직이라는 것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당성에 대한 모든 경우를 도대체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뭐 철학적으로도 아직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도대체 나만 아는 타당한 논증이 얼마나 있냐 거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회의주의적인 시각도 좀 있고 회의주의에 좀 대응을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최근에 있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트렌디한 주제가 최근에는 돼버렸는데 그래서 그 회의주의에 대응을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인가 뭐 그런 게 좀 철학적으로는 논리 철학이나 아니면 아예 철학적 논리학 쪽에 좀 재미난 주제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타당한 논증에 대한 가장 거친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직관을 알려드린 걸로 좀 아시면 되겠고요. 여러 여타 시험을 준비를 하실 때도 어떤 전제를 받아들일 때 반드시 이끌어져 나오는 결론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제가 참일 때 그 모든 경우에 최소한 그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진리표를 그리는 방식으로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없는 그런 것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좀 다른 일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철학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는 소개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서 모두 타당한 논증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건데, 고양이는 짐승이고 노루도 짐승이다, 따라서 진달래도 짐승이다 라고 하는 케이스 같은 거를 보면은 아주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는 케이스고 결론이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전제만 참이라고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타당성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을 거고요. 타당한 논증이라고 해서 항상 그 결론이 참인 것은 아닌데, 지난 학기부터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좋은 예시가 아니죠. 이건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몇몇 거북이가 나는 어떤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거북이가 존재하는 케이스, 그리고 코끼리가 나는 그런 케이스, 나는 세상을 한번, 이 두 케이스가 이제 참인 그런 세상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닭이 나는 그런 세상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상적으로는 무관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의 예시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이게 타당한 논증이라고 보기조차도 힘들죠. 책에는 이게 좀 제대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46절은 앞으로 수업 내용에서 빼야 되겠네요.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옳진 않네요. 46절이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안 나오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전제들과 결론이 실제로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 논증이 일상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은 이다, 소금은 짜다, 따라서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 이거는 뭐 다 참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정보만으로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고려하기 힘든데, 그 이유는 전제들이 참이라고 해서 이 전제가 참이라는 그 사실이 결론이 참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보장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와 결론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타당성을 좀 고려하기가 힘들다라고 여기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제들과 결론이 실제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다. 을지문덕은 도깨비다. 을지문덕은 뿔이 2개 달려있다. 따라서 을지문덕은 뿔이 2개 달린 도깨비다. 이거는 전제와 결론이 거짓이지만 이 형식 자체가 이고 문장으로 지금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을지문덕이 참이고 을지문덕이 뿔이 2개 달려있다라는 게 실제로 아니더라도 참인 그런 케이스를 고려를 했을 때, 그 케이스에서 이게 이 전제가 참인 모든 케이스를 고려하면은 결론은 반드시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타당성과 관련해서 좀 꼭 생각을 하실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이미 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제가 거짓인, 뭐 정확히 말하면 항상 거짓이어야겠죠. 항의 문장 혹은 뭐 항상 거짓인 그런 케이스에서 타당한 논증이 있을 수 있다. 그 케이스. 전제가 항상 거짓이라면 전제가 참인 케이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론이 뭐 거짓이든 참이든 간에 타당한 논증이 될 수 있다. 그런 케이스를 이런 케이스만 좀, 케이스의 예시만 좀 생각을 하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전제가 항상 거짓인 케이스면은 논증은 무조건 또 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 항상 참인 그런 논증이라면 또 그것도 고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최소한 이 책 안에서 말하는 건, 이 수업에서 고려를 하는 상황에서는 타당한 논증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 정보를 따를 때 주장이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 참인지 거짓인지 가릴 수 없으면 뭐를 쓰라. 아래에서 실제로는 우리 세계에서를 뜻한다. 논증 A의 모든 전제들은 실제로 거짓이다. 논증 B의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실제로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은 논증 A는 이것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뭐가 돼야 되겠네요. 연습 문제 가는 뭐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모든 전제들이 실제로 거짓이라고 해도 참인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그 참인 케이스에서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지 판단을 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논증 A가 못마땅한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논증 B가 마땅하다면, 그러니까 B의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실제로 거짓이다, 마땅한 논증이라고 한다면 이 논증의 결론은 실제로 거짓이다. 6번도 모른다고 해야 될 거고요. 논증 B가 마땅하다면 이 논증의 결론이 실제로 거짓이다라고 하는데,
우선 B의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실제로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하다고 하니까 참인 모든 케이스에서는 결론이 이제 다 거짓인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땅한 논증의 결론이 거짓인 케이스, 그러니까 전제가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있다고 하니까 거짓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못마땅하다라고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뭐 문제가 이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47절 건전하다. 이게 좀 중요하죠. 건전하다. 이 책에선 튼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튼튼하다는 개념을 안 써가지고 그냥 건전하다라고 해놨습니다. 그 논리학 책에는 튼튼하다라는 표현 전혀 안 씁니다. 그 건전하다 이건 사운드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논증이 타당하더라도 그 전제나 결론이 실제로는 거짓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라는 표현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시험 문제 중간고사에서는 안 냈으니까 이제 기말고사에 나오면은 실제로 참인 그 리스트를 줄 거예요. 그걸 줄 테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율곡이 천재라면 율곡은 글씨를 잘 못 쓴다. 율곡은 천재이다. 따라서 율곡은 글씨를 잘 못 쓴다라고 돼 있는데 율곡이 천재였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는 참인 거고 율곡이 천재라면 율곡은 글씨를 잘 못 쓴다는 실제로 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타당한데 건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타당하지만 건전하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건전하다는 타당하면서 전제들이 실제로 참인 논증을 건전한 논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실제로 참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정의상 실제로 참인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강의하고 있는 앞에 있는 최승락이 뭐 지구인이다 아니면 뭐 한국인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알고 보면 뭐 한국인이고 지구인인 게 실제로 참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더라. 뭐 그런 케이스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냐. 실제로 참인 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의상 그렇게 여기는 거고요. 그 실제로 참에 대한 인식론적인 그런 물음은 우리 수업에서는 별로 다루는 게 적합하지는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나 이런 데 나온다면 실제로 참인 그 셋이 여기 이 문제에서 실제로 참으로 여기는 게 뭔지 그런 셋을 줄 것이고 보통은 그 실제로 참인 이런 표현을 좀 쓴다기보다는 그 논리적 참이나 수학적 참 있잖아요. 필연적 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필연적 참과 같은 것들을 좀 전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뭐 보통 액시엄이라고 하죠. 공리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공리들은 무조건 참이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제 타당하고 항상 참인 그런 액시엄들을 가지는 그런 체계들이 이제 건전한 체계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사운드니스 티오름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될 때 그 체계가 이제 올바른 수학 체계다. 올바른 아니면 뭐 어떤 형식 체계다. 라고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참인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너무 깊게 좀 생각을 안 하셔도 문제 푸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증 A가 건전하다는 거는 A가 마땅하다. 그러니까 타당하고 그리고 A의 모든 전제들이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참이다라고 하든가 우리 세계에서 실제로 참일 뿐만 아니라 그냥 논리적 참이라고 하는 케이스도 건전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케이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좀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면서 전제가 그냥 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논증이 타당한지 부당한지 건전한지를 따지시오라고 해서 실제 사실을 뭐 이런 걸로 따져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실에 기인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은 다사는 유교 경전이죠. 경전을 보수하려 했거나 A이거나 B. 다사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 따라서 다사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으며 C이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가 이제 B네요. 왜냐하면 다사는 유교 경전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A가 거짓이다. 건전한지를 봐야 되니까 먼저 이게 타당한 논증인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러면 A가 거짓이다가 있으니까 이건 없애야 하시면 B가 나오는 거고 B가 나오고 C가 있으니까 B고 C이다 해서 우선 타당한 논증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타당한 논증인데 그러면 전제가 참인가 요거가 다 참인가를 봐야 되겠죠. 다사는 유교 경전을 고수하려 했다는 게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고요. 요게 참이고 여기는 이 부분이 거짓이니까 B가 참이어야 되네요.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 이 부분이 없죠. 다산이 서양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타당으로 끝이 나겠네요. 연습 문제 가에 이거는 타당, 책에는 마땅. 이렇게 나올 거고요. 2번 계속 해보시면은 정조와 다산의 꿈은 조선을 혁신하는 것이었지만 A이고 하지만은 이거니까요. 정조 사후에 정조의 국정개혁은 물거품이 되었다. B. 따라서 정조 사후의 정조개혁이 물거품이 되었거나 B이거나 다사는 자기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한 데 쓸쓸하게 죽어갔다. C. 이거는 이고 없애를 해서 B를 넣고 B에서 이거나 너를 해서 C를 얻으면 되니까 우선 타당한 논증이기는 하네요. 정조와 다산의 꿈은 조선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정조 사후에 국정개혁이 물거품이 되었다. 이것도 참이니까 이건 참이네요. 전제가 참이고 타당하니까 이거는 건전하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거 튼튼하다라고 하니까 튼튼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2번 튼튼. 다산이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면 A이면 다산은 유교 경전을 고수하려 하지 않았다. B가 거짓이다. 그리고 다산이 유교 경전을 오타가 있네요. 경전을 고수하려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가 B가 거짓이다가 되고 따라서 다사는 유교 경전을 재해석하려 했다. A이다. 인데 이게 뒷말을 긍정하는 거죠. 후권 긍정이니까 이건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혹은 못마땅하다. 이게 또 답이 될 거고요. 그래서 3번은 못마땅한 거까지가 답이 되겠고